자, 2020년 5월 26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미코젠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YG1 그리고 HMM 현대상선이 HMM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마지막은 에코프로비엠. 이 중에 HMM은 중수돌이가 차트 분석을 해보고 싶었던 종목인 거고, 나머지는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아미코젠부터 볼게요. 자, 아미코젠 저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저희 회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이 종목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의 이 종목이 세력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스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14% 정도 수익 중이긴 한데, 요 자리부터 샀어요. 요 자리부터 저는 매수를 했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요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사신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림으로 드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하고 그때 휴온스하고 드렸죠. 휴온스는 수익 실현을 했고, 이 종목은 아직 안 했어요. 조금 더 보려고 안 했는데, 기존에 요 자리 때는 제가 몰라서 못 샀고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사서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뭐 큰 추세로 일봉을 보면 큰 산이 있고, 그죠? 그다음 작은 산이 있고, 대신 바닥은 동일해요. 그죠? 바닥은 동일하다라는, 뭐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쓰리바닥을 형성을 한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차적으로 슈팅을 한번 내고 2차 슈팅 내고 그 다음이 지금의 자리거든요. 지금의 자리예요.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 밑에서 가는 추세, 큰 추세로 보면 하나의 크게 보면 삼각수렴을 하고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렇죠. 지금의 자리를 요렇게 그어놓고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를 그어보면 요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하고 있구나, 크게 보면. 근데 이게 뭐 꼭 이 삼각수렴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날아가냐 빠지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어찌됐든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누군가 만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만 오면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밑골이 살짝, 여기 밑골이 살짝, 여기는 이 자리 밑에서는 과매도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밑골인 거예요. 그죠? 저는 항상 몸통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죠. 몸통으로 어디를 지지하고 있냐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자리였던 저점이,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었던 게 올라오면서 맨 밑바닥은 이 상장된 가격 밑에까지도 내려오면서 거부를 줬지만, 어찌됐든 마지막 종가상 월봉의 마지막 봉의 자리는 이 윗자리인 거예요. 그죠? 이 윗자리가 어디 자리야? 기존에 올라오면서 박스를 쳤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이 바닥으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이 또 올라가다가 쳐 밀려서 다시 바닥을 찍으러 내려오면 그 뒤에 바닥은 이제는 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바닥으로 올려가면서 회사 자체가 성장성이 있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전 잘 몰라요. 그냥 제약바이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거래를 하는 거고, 뭐 재무도 안 받고요. 저는 이 종목 그냥 차트만 보고 이 차트면 조금은 더 볼 수 있겠다, 최소 32,500원 정도에서 많이 올라가면 35,000원까지도 지금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이평 자체가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은 꺾여서 방향을 잘 보면서 캔들이 먼저 마중을 나갔고,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도 캔들이 먼저 마중을 나가서 올라오긴 했지만, 요런 그림으로 해서 이 이평을 따라 올라가게끔 할 만큼
이 회사의 가치가 높냐 아니면 테마가 엄청나냐라고까지는 저는 못 느껴요. 얘가 지금 무슨 특별한 이슈가 있는 테마가 있는 종목이 아닌 이상 이 자리를 뚫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한번 내려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다시 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종목인 거고, 뭐 아직 뭐 매도를 안 하기도 했지만 이제 조만간에 매도를 해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모양으로는 28,800원이 단기적으로 손절을 해야 될 자리예요. 기존에 내려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왔다가 눌릴 때 다시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여기니까 얘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가려면 그 다음에 지지받아야 될 자리는 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찌 됐든 급등으로 가던 추세를 깨고, 급등으로 가던 추세는 깨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요쪽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고를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위부터는 계속 윗꼬리가 나오죠. 31,500원 넘어가면 윗꼬리가 계속 나와요. 윗꼬리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아직 매물이 쌓여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요 자리잖아요 지금. 그죠? 기존에 하락을 했다가 횡보했던 자리, 그러면서 고점이 나왔던 요 박스권이 하나의 매물이 되는 거예요. 매물 자리가 되는 거고, 또 그게 기존에 하락했을 때 반등 나왔던 자리, 올라왔다가 지지받았던 자리, 그죠? 요런 자리가 겹치는 자리가 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지금 확인을 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저점을 높여, 살짝 오늘은 저점이 깨졌네요. 어제보다. 저점이 살짝 깨졌다라는 건 눌릴 수도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무조건 올라갈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내일이라도 도전을 했을 때 이 31,150원 혹은 31,500원에서 31,700원을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눌림의 자리는 $30,000원에서 28,0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29,000원대로 내려올 거고, 거기서는 무조건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을, 반등이 안 나올 거였으면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얘는 올릴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즉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최근에 고점을 냈던 자리가 여기에요. 윗꼬리 달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그죠?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인 거고, 그 자리를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기존에 양봉이 나왔던 몸통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거고, 상승을 하지만 요때만큼의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맞고 일단 윗꼬리를 다는 그림, 그리고 다음날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는 이제 여기 거래량을 여기에 고점을 넘기려면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 거래량 이상만 터지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의 조정을 받는 자리가 어디? 몸통의 위에서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명히 요 거래량보다 적은데 주가의 고점은 이 위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줬고
이 거래량보다 이 거래량이 적었는데 뚫어줬는데 이 다음날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 지금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죠. 뚫고 나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럼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볼린저 밴드를 올리든 아니면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볼린저 밴드를 살짝 올렸다가 꺾는 그림을 만들어 주든 해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대신 주가를 하락시키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꺾는 그림을 만든다면 올라오면서 32,000원이 저항이에요. 거기 맞고 쳐맞고 밀릴 거예요. 그죠? 그럼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봉으로 좀 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면 이쁘죠? 차트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만나면서 이제 이평선이 정별이고 약간의 이격도가 여기가 좀 더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요정도 이격도면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 5일하고 11선이 여기 뭐 21선이나 이게 몇 일선입니까? 100일선이네요. 장기평선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아까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 보세요. 올라와서 구름대를 밑으로 하단했을 때는 여기서 박스를 치죠. 횡보를 해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평선이 있으면서. 그리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서 시세를 내고 내려올 때 어디서 지켜줘요? 구름대 상단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다시 눌리면서 구름대 상단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뭐 횡보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구름대를 빠져나왔다면 지지해야 될 자리는 어디? 구름대 상단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단 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세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세가 나오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가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들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죠?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세를 한 33,000원? 33,000원, 33,500원 정도까지. 근데 얘가 뭔 이슈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있다면 3만 그 이슈가 있다면 36,500원? 37,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모양은 그래요. 대신 뭐 무턱대고 바닥에서 지금 250%가 오른 종목인데, 뭐 낙폭 과대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250%가 오른 종목이고 위에 이제 매물이 슬금슬금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무조건 뭐 37,000원 갑니다. 뭐 어쩌세요 저쩌세요 라는 말은 저는 안 해요.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승을 보면 4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4만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지만 지금의 자리는 일단 한 차례 저항을 도전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 32,0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만 나오면 3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33,000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고, 한 33,500원부터는 송도에 배지 공장 부지 계약했다는 뉴스만 나왔는데 별로 안 움직임. 그거는 뉴스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 찌라시라는 게 있잖아요. 찌라시를 보고 이거에 대한 그 주가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상한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한 방에서 두 방 정도. 최초. 특히 세계 최초. 그 다음 한국 최초. 최초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면 웬만하면 상한가 한 방에서 두 방 정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3자 배정, 유증이라고 하죠. 3자 배정이 뭐 500억, 뭐 1000억, 뭐 얼마 이상 되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은 해요. 당장은. 나중에는 이 뭐라고 드릴까요? 유통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된다고. 왜? 이 회사에 누군가가 그만큼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건 이 회사에 뭐 미래적인 가치가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여기서 팩트를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계잡주일수록 3자 배정에 대한 금액이 나오면 나올수록 상승이 나온다. 크게 나온다. 대신 뭐 삼성전자, 우리가 이름 알만한 우량주,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3자 배정을 해. 그러면 이건 악재로 적용해요. 이해돼요? 분명히 회사가 튼실하고 잘 나가는데 누군가 3자 배정을 하고 3자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건 악재예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대표이사가 변경된다. 회사가 다 망해가. 그때 대표이사가 변경되면 이슈예요. 근데 지금 회사가 잘 나가. 근데 대표이사가 변경된대. 그럼 악재예요. 그죠? 종목에 따라서 이 찌라시의 여파가 다른 거고,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래 성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장부지 계약하고 나서 부지값 들어가죠. 공장 증설해야 되니까 공장값 들어가죠. 그 건물 지어야 되죠. 그 비용 건설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공장이 지어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이에요. 그죠? 거기에 또 장비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되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공장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는 거는 최소 2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닥 쓸모없는 거야. 대신 내가 회사가 어려운데 어디 있던 땅덩어리를 쳐 팔았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이슈가 되는 거지. 왜? 당장 수익으로 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찌라실은 뉴스는 확인을 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건 이 회사의 무한한 이슈인지 단기간인 건지 아니면 악재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미코제는 어찌됐든 29,000원대 28,500원까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지지해주는 그림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일단 33,000원 부근에서 34,000원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사고 있는지라 좀 볼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상승할 힘이 있다. 35,000원까지도 가능하다. 37,0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35,000원을 넘어서면 나쁘지 않아요. 누군가 만지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그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리더라도 다시 29,000원대 밑으로는 모아봐도 돼요. 대신 이제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 하에 모아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 볼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저도 잠을 자야 다음날 또 좋은 종목들을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기존에 저거 그래핀 관련이었나요? 이게 히토로 관련이었나요?
주봉, 월봉, 일봉. 개인이 많고. 네, 들어가세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고, 회사 내부적인 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림은 나쁘지 않아요.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게, 잠깐만요. 뭐 해주라고 뜨냐? 이건 뭐 코스닥이에요, 코스피예요. 아, 코스닥이네요. 해주라고만 써져 있네. 자, 이 종목은 기존에 상장을 하고 상승을 한번 해주고 주구장창 하락의 길을 갔거든요. 그죠? 이 하락 추세를 요 자리에서 이제 돌렸고, 그죠? 돌리고 나서 상승을 꾸준하게 해주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눌러서 어떤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림이에요. 즉, 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요렇게 흘러내렸잖아요. 요렇게 흘러내렸으면 원래 하락하고 횡보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횡보를 해주고 그 횡보한 후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자체가, 남들은 다 하락이 요렇게 와가지고 확 떨어지고 막 요런 그림인데, 얘는 슬금슬금 떨어졌어요. 옆으로 그냥 누웠죠. 이평선 위에 깔고 옆으로 누워서 갔다고요. 거진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흘러내렸던 종목이라서 강하게 반등을 쳐주면서 횡보할 기간을 조금은 단축을 시키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서 그냥.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할 기간 동안 위로 올리면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끌어올려 놓고, 말 그대로 시장에 관심을 받게끔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요만큼 횡보했던 거를, 그러니까 요만큼 횡보한 자리가 요만큼 상승한 거랑 이렇게 내려보면 맞다라는 거지. 이게 횡보예요. 사실 횡보를 해야 될 자리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을 시켰던 자리가 된 거고, 그 상승을 결국에는 이 이슈빨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다 반납시키고 다시 지금 올려다 놓은 자리예요. 그죠? 그래핀이에요. 그런 자리예요. 지금의 그런 자리에서 기존의 고점대를 한번 보면 요 자리 하나 나오고, 지금 상담은 좀 늦었어요.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요 자리 나오고, 주봉상에서도 요 자리 하나 나오고, 요렇게 나오거든요. 자리가 요렇게 자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뚫고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길게 봤을 때는 얘는 박스권 아니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길게 봤을 때 얘는 박스권 아니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 모양이거든요. 어차피 바닥은 찍었어요. 바닥은 찍었고 거기에 대한 추세를 돌렸다가 결국 이 추세가 한번 깨지긴 했지만, 결론적인 거는 그 바닥을 찍었던 자리까지 올려다 놨죠. 그죠? 아까 아미코젠 같은 그림이죠. 월봉상. 그죠? 몸통의 바닥은 결론은 매한가지인 거예요. 좀 더 밀면서 개인들 물량 털어먹을 거 손절하게끔, 이 회사 상폐되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털어먹고 누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 보면 어차피 하락을 했던 자리인 거고, 그럼 이 하락을 한 만큼 횡보를 해줘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리면서
올리면서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나타내면서 다시 하락을 해주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올라올 때 실제적으로 보면 이 고점하고 이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50%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또 한편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50% 정도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한 2,000원 맞나? 좀 더 많이 잡았네.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한 1,800원. 그죠? 그러면 여기 고점하고 여기까지 봐야 되나? 이거 조금 애매하네. 여기 저점으로 잡아도 어찌됐든 이 자리에요. 그쵸? 어찌됐든 이 정도 자리네요. 여기 하면 50%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말씀드리죠. 30에서 50%라고. 그죠? 많이 가면 50%, 적게 가면 30%. 30%면 바닥 대비 지금의 자리가 30% 정도가 나오는 거고. 좀 더 가면 1,800원, 1,9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모양으로는 어차피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된 거고, 1,400원, 1,400원인 거고, 어찌 됐든 주가가 어디서부터 추세를 여기서부터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쵸? 저점이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굳이 1,400원을 손절 잡을 게 아니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손절 자리로 잡는 거예요. 얼마? 1,500원. 이해되시죠? 종가상으로 1,5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들고 가셔도 되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그죠? 그리고 얘가 올라왔다가 눌릴 때 어디까지? 바닥 부분까지 눌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 어디가 이 윗꼬리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1,680원. 기존에 고점 났던 자리. 왜? 거래량도 덜 터져. 주가가 PL치 만들고 나면 많이 빠졌을 때 어디? 중간값이라 그랬죠. 여기서 지켜주려고 폼을 잡다가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또 저항이 되니 그냥 한 번 더 민 거예요. 밀었다가 올려다 놓고 다시 이 중간값 위로 올려다 놓으니까 여기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대신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맞고 윗꼬리를 단 거고, 그죠? 그 다음날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밀리죠?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적은데 여기를 뚫죠. 왜? 여기서 도전을 여기 거 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차례 요 자리를 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1,680원. 1,680원은 확인을 할 거예요. 대신 거래량이 이날 정도, 이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날에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은 올라와야 요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거고,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다시 1,700원을 도전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1,700원 도전할 거고, 1,700원을 하고 나서 눌릴 때 몸통을 만드는 그림이 이 위로, 이 고점 위로만 나타나주는 그림만 나타나서 버티면 한번 뚫고 올라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면 할수록 2,000원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원에 가까워진다. 최근에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2,300원. 근데 2,300원을 가기 전에 여기에 몸통이 있으니까 이 몸통 자리가 어디? 2,000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대부분 1,500원대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한 1,700원 올라와서 1,8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를 잡을 때 어디까지 봐요? 2,000원 봐요. 왜? 라운드 피겨값이니까. 영영 단위 2,000원. 2,000원 넘어서면 어디? 뭐 2,100원, 2,200원, 2,300원, 2,500원. 그죠? 3,000원 올라서면 나 중장기 투자금도 얼마까지 볼 건데? 5,000원 아니면 만원.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9일 제지 1,500원, 2,000원 할 때 이 종목 무조건 5,000원 간다. 홀딩해라. 그다음 5,000원 가니까 만원 간다. 홀딩해라. 이제 만원 정도 넘어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얘기하죠.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제 뭐 3,000원, 4,000원 하는 종목인데.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영영 단위를 라운드 피겨라 하거든요. 이건 누군가 지금 들어와서 만지는 종목이에요. 지금 자리는 그래요. 만지는 종목이고, 지금의 그림으로 이제 어느 정도만 이 안에서 뭐 박스권이라고 그냥 대충 치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상에 이 중간값 위로 올라와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뚫고 올라설 거다. 뚫고 올라서면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올라올 거고, 결론적인 거는 이 장기평이 내려오기를 바라기보단 지들이 올라서서 장기평을 마중 나간다.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올라오면서 뭐가 돼? 아이고. 요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밑에는 그냥 없는 거고, 그냥 캔들이 이 위에서 노는 거예요. 이 위에서 노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밑에 탄단하게 지지해주는 이평 깔아놓고 위에서 노는 그림. 그런 그림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장기 투자로 좋아지는 거예요. 얘는 나쁘지 않아요. 얘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상장한 지가 2016년이면 이제 한 4년 됐네. 그래도 실적은 보시고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요런 그림은. 요런 그림은 어차피 바닥 잡고 올라올 때 당연히 기존의 고점은 바로 못 넘기는 그림이겠지만, 올라올 때 한번 올라왔다가 요 정도 자리 찍고 한 2,200원대 찍고 눌러줄 때 한 1,800원대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다시 한 차례 요런 파동을 좀 그려놓고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못해도 3,500원대까지는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대신 시간은 많이 걸린다라는 거. 신고가도 뭐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죠? 나무가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도 내려올 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아래 놀링하면서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횡보 자리가 짧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높여놓고 다시 눌러버리죠. 결국에는 얘 뭐다? 올라왔던 자리만큼 그냥 횡보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밑으로 깔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앉잖아요. 요렇게 스물스물하게 내려가는 것들은 굳이 옆으로 횡보 안하고 그냥 V자 반등처럼 나왔다가 다시 눌러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다시 차트를 만들어 가거든요. 차트를 만들어 가요. 요런 그림 그렇고, 필옵틱스 비슷하죠. 근데 얘는 좀 횡보를 했죠. 그래도 횡보를 해주고 얘는 슈팅이 한번 나와서 눌렀다 다시 올라오는 자리죠. 얘가 어떻게 보면 얘가 차트는 더 이쁘죠. 필옵틱스. 그죠? 얘가 크리스탈 신소재보다 나무가보다 얘가 차트는 훨씬 더 이뻐요. 나무가도 뭐 괜찮은 차트고, 세 종목 따지고 보면 크리스탈 신소재가 제일 밑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물려 뒤질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 다음 YG1이라고 볼게요. YG1 이거 맞나? 이거 맞죠? YG1
아까 봤던 종목 이 종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네. 월봉상에 멋지게 쌍봉 찍고 죽었네요. 얘 바닥을 이제 찍었네요. 찍고. 뭐 하는 종목이에요? 금속? 얘는 차트가 별로긴 하네요. 별로긴 한데 얘는 뭔가 악재가 있었나 본데 회사에. 신저가죠. 일단 차트 볼게요. 자, 일단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 종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한 추세가 완벽하게 다시 돌려놨다라고는 볼 수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평선의 위치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공부의 팁인데, 요렇게 하락하는 차트가 있을 때는 과연 이 종목이 이 캔들이 올라올 때 어디 이평을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로는 이 빨간색 이평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질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깔리는 그 더 단기적인 이평선을 못 뚫고 나면 그 밑에 거를 이제 또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크게 하락을 시키고 올라오면서 이 단기적인 회색 이평선을 뚫고 올라서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있는 이평선이 빨간색인 거예요. 그죠? 이 빨간색을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는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타다가 못 올라서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디처럼? 요런 그림처럼.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처럼. 요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양이 됐고요. 어찌됐든 자, 지금의 자리로는 이렇게 박스를 쳤어요. 밑바닥에 박스를 쳤고 윗구녕에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죠? 그러면 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고점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지금으로는 5,400원이에요. 5,400원에서 5,450원. 이해되시죠? 이런 그림은 2평 따먹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5,450원 맞고 떨어지는 거 보고 내려올 때 어디 구름대 상단 5,050원 부근에서 혹은 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위로 올라설 거예요. 5,400원 위로 올라선다. 5,400원 위로 올라서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어디 6,000원대 확인 가능하다. 6,000원 뚫고 몸통이 이 위로 지지되면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 6,580원, 6,600원까지 가능할 수 있는 차트기는 해요. 차트기는 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그만큼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진 가능해요. 지금의 모양으로는. 대신 단기적으로 빠르게는 못 올라온다라는 거. 뭔가 이슈적인 뉴스가 터지든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7,000원 부근까지 많이 올라가면 7,000원 부근까지인 거고, 언더슈팅 나오면
7,3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한 자리예요. 오버 슈팅이 나오면 7,300원까지. 그 이상은 뭐 무리다. 한 3개월 정도까지 무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여기서 횡보해주고 이 안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그때 한 11,000원대 요 정도 11,000원대 한번 볼 수 있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안에서 놀 확률이 높아요. 얘는 그죠? 지금 월봉만 보더라도 자 이게 추세가 돌리지 못했다 라는 거 볼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만족을 해요. 뭐? 거래량이 음봉이 세게 떨어졌던 날보다 많이 들어왔죠. 그쵸? 적게 올랐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타기를 했던 뭐를 했던 간에 대신 이 종목을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렸구나. 이제 조금 더 끌고 가볼까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에 5,550원. 이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즉 몸통을 좋아하는 중수돌이는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추세가 돌아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는 기준 중에 버터플라이 요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백허그가 있어요. 백허그 뒤에서 감싸 안는다 그러죠. 기존에 나왔던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 안는 그림이 나와야 이게 진정한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가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가바닥은 뭐냐? 다시 한 차례 바닥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진바닥을. 그러면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림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지켜야 될 자리가 4,700원인 거예요. 적어도 4,700원은 지지를 해줘야만이 이 안에서 횡보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라 4,7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은 이 종목은 4,000원대까지 한번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4,000원대까지 밀리면 4,000원대까지 밀린 다음에 요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 쌍바닥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추세를 야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리나봐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이 옆으로 횡보했던 기간이 짧아요. 올라오긴 했지만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보다 현저히 낮죠. 지수보다 낮은 종목, 즉 소외된 종목인 거예요. 소외된 종목. 메리트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자리로는. 이해되시죠? 뭐가 어찌됐든 5,550원 정도 위로는 올라와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랑 비슷하죠? 요 자리 위로는 올라와야 그나마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지금의 종목은 물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냥 신규 투자를 하자니 굳이 뭐 5,500원 뭐 6,000원 정도 먹으려고 굳이 내가 이 종목 그래봐야 10%거든요 15% 먹으려고 이 종목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어느 정도 2, 3%라도 수익 나면 먹고 나와라. 대부분 아직 주식 공부가 안 되시고 중장기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이런 종목을 많이 보세요. 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야 이런 종목 그냥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먹지 않겠어? 난 이런 종목 사. 왜? 바닥에서 많이 빠졌고 바닥 찍고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제 뭐 바닥은 잡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지하실 마지막 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밑에 또 뚜껑 열어보면은 또 한 차례 계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자리를 완전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잡거나 이제는 스윙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안정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그나마 투자를 했다면 꼭 지켜야 될 자리는 4,700원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밑으로 10% 정도 손절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밑으로 간다고 해서 올라오겠지 라는 감정으로 가야 될 종목은 아니에요. 4,700원이 깨지면 4,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5,000원 정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한 15% 정도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한 차례 2평 따먹기 5,500원 1차, 그 다음에 6,000원, 많이 올라오면 6,5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오버슈팅 나오면 7,000원.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빨리빨리 넘길게요. 시간이 없네. H&M. 자, 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이고요. 조선주가 사실 시장에 소외됐었잖아요. 아까 봤던 YGM이라는 종목의 자리가 현대상선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요런 그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락을 찍고 올라와서 근데 뭐 얘는 개잡주 성향이 있어서 실적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하니까 뭐 요런 그림을 연출을 하다가 다시 한 차례 하락을 했죠. 그쵸? 하락을 하고 원을 그리면서 상승을 시켜 놓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상승을 시켜 놓는 그림인데 얘가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고 했던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그리고 그 위에 고점을 또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8,000원. 그죠? 그 이상은 뭐 당장 볼 의미도 없는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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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그 단기적인 첫 번째 저항을 어제 한 차례 확인했고, 그쵸? 한 차례 확인하고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내일 4,55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볼 수는 있어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저항대 부근이라는 거, 즉 지금의 자리에서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다는 건 이거 급등 추세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빵 들어오고 이 몸통 위에서 조정을 받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를 우상향시키는 그림이에요. 그죠? 요날 거래량이 빵 터지고 그 다음날 거래가 적게 터졌는데 몸통 위에 있으니까 양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더 들어오니까 이날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니까 오늘같이 양봉이 나왔고, 그럼 내일 한 차례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면 그 다음 또 하루를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다음날 생긴다. 뭐야. 다음날 생긴다. 대신 이 다음날 또 거래량이 내일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면 또 한 차례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얘도 지금 2평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조정을 한번 받긴 하겠지만, 조정을 한번 받더라도 2평을 밑으로 까는 자리예요. 요렇게. 즉 이 위로 지분 형성을 하면서 한번 내려오더라도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3,750원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종가상으로 거진 없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제는 스윙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얘는 예전에 진짜 개잡주 물리면 하뭉차사인 종목이었던 게 이제는 흐름을 바꿨어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 실적이 나아지는 건지 상호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많이 이뻐졌다라는 거예요. OCI도 아직 뭐 돌리려면 멀었네요. 얘는 아까 YG1 같은 그림이네요. OCI도. 하지만 이 현대상선은 장기 이평을 드디어 내려오는 거 기다려서 마중이라고까지도 좀 애매하지만 뚫고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뚫고 올라섰어 한 번은 눌러줄 때 한 4,000원 부근부터는 이게 매수 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돼요. 뭐 주봉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얘가 올라가게 되면 한 7,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그럼 아까 찍었던 5,400원 그럼 못해도 4,500원은 금방인 거고 요 자리는 한번 확인하겠죠. 그나마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5,500원 정도 혹은 좀 덜 안전하게 본다면 5,150원까지는 한번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얘는 대신 바로 갈지 눌렀다 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급등 추세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 볼린저 밴드 상단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급등이에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5일선을 타고 슬금슬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분봉을 보면 분봉을 한번 눌릴 수도 있을만 하긴 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눌러주면 뭐 우리야 좋겠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요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겠죠.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가 안전하긴 하겠다. 신규 매수로는. 그쵸? 요 정도 자리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인 거고, 요 자리에서는 그래도 스윙으로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자리. 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4,200원이 이 자리네요. 그냥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한 차례 상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네. 눌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아까 전에 어디였죠? 4,330원 4,330원 요정도 자리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4,550원 4,650원 정도까지 보고 그죠? 그러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기 관점으로는 이 4,370원에서 4,300원 사이에서 들이밀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좀 길게 보는 자리에서는 4,200원 밑으로 담아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셨죠? 차트가 많이 이뻐졌어요. 한 차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만들 거다. 왜? 그러지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쳐 올려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외놈 새끼들이 많이 산대요. 최근 들어서 외놈 새끼들이 다 끌어올린 거죠. 3월달부터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산 거예요. 이 새끼들이. 외놈 새끼들이. 그럼 얘네들이 지금은 이 파란색 음봉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인 거지. 여기서 음봉이 하루 이틀 출현하면 조정이냐 하락이냐가 관점이 되는데 웬만하면 조정이 나올 거예요. 눌림이라고 볼 수 있죠. 눌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음봉이 한번 나올 거야. 그때 눌림일 거니까 그때 매수해서 또 끌고 가면 돼요. 얘네들이 설고 나가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보시면 돼요. 얘는 나쁘지 않아요. 스윙으로 좀 내려온다면. 자, 마지막 에코프로 BM 이 전기 2차 전지 대장주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오늘 십자양봉이 떴네요. 그죠? 샛별
고점에서 샛별은 뭘 의미한다? 하락을 의미한다고는 하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아니에요, 2차 전지. 거의 대장, SDI, 삼성 SDI 다음으로 얘가 부대장, 대장급이잖아요. 참 많이 올랐다, 근데. 예, 10만원까지는 한번 열어 두셔야 되겠네요. 10만원까지는 열어 둬야 되는데, 그 위에서 한번 받아주겠구나, 여기서. 요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받아줄 확률이 높겠다. 106,000원. 106,000원, 106,000원 정도고, 5분 봉을 좀 한번 볼까요? (113,000원도) 있네. 자, 어차피 들고 계신 분들의 대응 영역일 거예요. 뭐 이걸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자, 주봉으로 보면, 자, 고점 기존, 저점 잡고, 그죠?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주봉, 월봉, 일봉으로 봅시다. 고점 잡고, 저점 잡고. 고점이 96,000원. 어휴, 잘못 봤구나. 맞나? 아, 네, 잘못 계산했네요. 약간 뚫고 올라섰네요. 자,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바닥에서 상승을 해줬잖아요. 그죠? 상승을 해주고 그 상승을 재다 반납을 시키고, 아까 뭐 봤던 종목들하고 비등비등하죠. 반납을 시키고 다시 주가를 올라오면서 반 정도 먹어주고, 그리고 눌렸을 때 요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슈팅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쵸? 슈팅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추세를 잡아가면서. 그쵸? 추세를 잡아가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고점에서 하락한 만큼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 그림이에요. 그쵸? 그러면 일단 고점은 나온 거예요. 고점은 나온 건데 내일 시가가 일단 양봉이 어제 나오고 오늘 피레침이 나오긴 했지만 이 고점에서의 피레침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내일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올라올 거고, 그죠? 올라올 거고, 내일 시가가 개파락만 추락하지 않는다면, 한 뭐 2, 3% 이상 개파락으로 추락해서 시작만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혹여나 시가가 한 뭐 0. 몇 프로나 1%라도 갭이 뜨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도전을 할 거예요. 도전은 하지만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뭐한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저하게 떨어진다. 넘기는 확률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오늘보다는 더 터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래량이 죽는다면 분명히 윗골이 달면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뭐 음봉으로 만들든 뭐 양봉으로 뭐 만들든 뭐 어떻게든 윗꼬리는 달면서 모양을 만들 건데, 고점이 낮아주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매도 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내려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받고 다시 한번 밑골이 달면서 모양을 하나 만들지도 몰라요. 요런 그림을 한번 만들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지금의 그림으로서는 최대한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한 번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이평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버티기를 하든 조정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밑에 있는 이평이 올라올 때까지, 혹은 위로 올라가는 이평이 꺾여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서 이격도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준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하락한 만큼 올라왔다라는 거, 결국 고점 확인을 했다라는 거,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 캔들이 강하게 나온 거고, 투자자들 보면 이제 슬금슬금 털고 나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기존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자 좀 남았는지 이제 개관들은 다 털고 나가죠. 개관들은 이제 뭐 요런 데서 이제 털고 나갔겠죠 뭐. 꾸준하게 금융투자 새끼들이 쳐 팔고 나가잖아요. 4월 20일 어디야? 여기서부터 그냥 주장창 쳐 팔고 자빠졌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주장창 물량을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크릿은 사지도 않았나? 그때가 언제야? 2020년. 아, 얘는 상장할 때 저거를 많이 받았나 보구나.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군요. 이 종목 자체가. 그러네요.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럼 이제 내려올 때 됐겠네. 내려올 때 됐겠네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70%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그죠? 한번 올라왔으니까 이제 올라왔다가
한번 눌러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거예요. 여기 확인을 해야지 지지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키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주저앉히든. 예전 이 2차전지에 대한 미래성은 밝지만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옛날 그 대유라는 종목이죠. 상장하자마자 대북주에 엮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지금 이제 누른 자리인데, 뭐 그림은 얘는 한 차례 올려놨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되게 엠파동 모양새로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지만 일단 고점의 모양은 다 나왔어요. 왜? 하락해준 만큼 올랐으니까. 그죠? 요렇게 나왔던 예전에 그런 그림들이 이 GV라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이 에코프로 비움하고 똑같죠. 기존의 흐름을 옆으로 기다가 강하게 상승을 분명히 높게 해줬는데 이거를 다 100% 밀었어요. 미루고 나서 올라오죠. 그죠? 올라왔을 때 얘도 그림을 보면 고점하고 저점 찍고 거기에 고점 찍고 하락한 만큼 상승했다.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에코 프로 BM이라는 종목이. 근데 지금의 자리가 혹여나 그래요. 뭐 요런 자리일 수도 있죠. 요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요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외봉에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 단가가 높으니까. 외봉에서 죽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만 5천원 부근이든 6천원 부근 정도, 여기서 요정도 자리 뭐야 이거 안 눌러져. 여기서 요정도 자리에서 매수 권역이라는 거고, 10만원을 살짝 깰지 안 깰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매수 권역이라는 거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눌렸다가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요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면 반등이 나오면서 한 11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도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죽던지 횡보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이대로 이렇게 죽진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왜? 외놈들이 끌어올렸던 그림이 나오면 얘네들이 팔고 나갈 기회를 줘야 되니까. 어차피 지들이 팔고 나가려면 여기서 한 번에 다 털고 확 나가버리면 주가 조작으로 걸리니까 여기서 슬금 털고 내려오면서 조금 다시 사는 척 했다가 올라오면서 팔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은 높아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오려면 지금의 자리는 11만 5천원인 거잖아요. 이 자리 11만 5천원 이 자리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많이 밀리더라도 11만 3천원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이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을 하든 아니면 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지켜주면서 이 11만 6,500원 위에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고점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이 구름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횡보하면서 구름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리 잡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가장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전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전한 흐름이다. 뒷님 어서 이제 잘 거예요. 늦게 시작하니까 12시에 끝나네. 시간은 9시 반으로 땡겨야 되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종목 수를 줄이든지.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종목 분석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거나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비는 1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